오장미가 채화영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그리고 채화영이는 그 살인 충동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그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모든 걸 잃고 모든 걸 되찾으러 온 이야기입니다. 배신, 살인, 그리고 30년 동안 감춰진 진실. 53회. 오늘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집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리뷰를 제대로 즐기려면 이 관계도를 먼저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오장미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평범한 여자. 그런데 알고 보니 재벌가에 숨겨진 쌍둥이 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이 모든 싸움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채화영,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여자. 채화영 드림그룹 마회장의 며느리이자 드림호텔의 대표.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모 뒤에 용암처럼 끓는 욕망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53회 단 한 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장미는 잠든 채화영을 목을 조르는 상상을 했습니다. 상상으로 끝났을까요? 그 판단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하십시오. 오장미, 채화영의 딸이자 마서린의 쌍둥이 언니. 서린이와 똑같은 얼굴로 지금 마서린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장미가 마서린 행세를 하고 있고 마서린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 교체극이 이 드라마의 핵심 폭탄입니다. 강백호 오장미의 연인. 변호사. 그는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누군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오장미 곁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여자는 오장미가 아닙니다. 이 남자의 순수한 사랑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강혁 채화영의 비서실장이자 신복. 채화영이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의 충성심. 그런데 이 충성심이 53회에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채화영을 사랑하면서도 그녀의 가장 위험한 공범이 되어 있습니다. 마대창 드림그룹 회장. 채화영의 시아버지. 모두에게는 독재자이지만 손녀 서린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오장미는 그 약점을 이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장미는 채화영 방 앞에 서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천천히.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목을 졸라 죽이고 싶다고. 이게 드라마의 대사가 아닙니다. 오장미의 속마음입니다. 나레이션입니다. 이 여자의 머릿속에서 지금 살인이 현실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멈췄을까요? 장미는 결국 손을 쓰지 않고 방을 나옵니다. 잠든 채화영의 얼굴을 보고.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장미가 착해서 멈춘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멈춘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여자에게 살인은 이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오장미는 속으로 채화영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채화영이 오장미를 서린이라고 부르는 순간 오장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어. 나는 서린이가 아니라 장미야. 오장미라고. 당신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오장미라고.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감 있는 대사인지 아시겠습니까? 채화영은 오장미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서린이 집에 채화영의 옆에 있는 겁니다. 이건 무모함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채화영의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채화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채화영의 약점을, 그녀의 죄를, 그녀의 공범들을. 오장미는 지금 사자굴 한가운데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장미는 채화영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우리 아빠 죽였지. 왜 죽였어? 왜? 이 실장이 우리 아빠한테 소주 먹이고 죽게 한 거잖아. 채화영, 내가 다 지시한 거지. 채화영은 뭐라고 합니까? 부정합니까?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장면이 채화영이 유죄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장미가 채화영에게 쏘아붙이는 또 하나의 폭탄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서 서린이를 훔쳐가서 너는 행복했니?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며느리로 사니까 아주 좋아. 이렇게 살려고 우리 엄마한테서 서린이를 훔쳐간 거냐고. 우리 엄마를 집어삼켜서까지. 이 대사 하나가 이 드라마의 모든 비극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은 30년 전 정숙희에게서 갓난아기 서린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마동석의 아이인 척 마 회장 집안에서 키웠습니다. 정숙희는 그 충격으로 5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빼앗긴 엄마가 지금 아이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최화영이 이 사실을 숨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마동석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이용해 마 회장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한 여자의 아이를 훔쳤고 한 남자를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복길이 오장미의 아버지가 서린과 장미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겁니다. 최화영은 그 입을 막기 위해 오복길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장미 최화영에게 하고 싶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하려면 참아야 합니다. 최화영에게 한 사람의 목숨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최화영은 오장미의 휴대폰을 없애려 합니다. 마서린이 사고 전 오장미를 만났다면 그 연락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쌍둥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최화영의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강혁에게 지시합니다. 오장미 휴대폰을 없애라. 빠르게 조용히. 그런데 오장미는 이미 이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오장미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마대창 회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저한테는 휴대폰이 망가져서 버렸다고 했는데 누군가와 통화할 땐 휴대폰이 언제 고쳐지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해서요. 이 대사를 들은 마 회장은 즉시 최화영에게 연락합니다. 아무리 딸이라도 다 큰 아이 휴대폰 뒤지는 건 아니지 않냐고. 오장미는 직접 최화영을 막은 게 아닙니다. 마 회장이라는 방패를 이용해서 막은 겁니다. 이 집안에서 최화영이 절대 거스를 수 없는 단 한 사람, 마 회장을. 최화영 옆에 있던 이강혁은 수리하고 나오는데 김 비서가 버티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최화영은 그 상황에서 안 주는 게 더 이상하다고 합니다. 오장미가 마 회장을 조종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최화영은 오장미를 반찬가게 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상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오만함이 최화영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오장미는 이미 최화영보다 두 수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작전이 막히자 최화영은 직접 움직입니다. 오장미가 입원해 있는 동안 오장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오태숙 앞에서 빈혈이 있다며 아픈 척 연기를 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오태숙을 내보낸 후 오장미 방을 뒤집니다. 가방을 뒤엎고 서랍을 헤집습니다. 휴대폰을 찾으러.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강백호가 오장미 휴대폰을 먼저 가져간 후였습니다. 그 순간 정숙희가 들어옵니다. 5세의 지능으로 퇴행한 오장미의 친엄마가. 그리고 외칩니다. 도둑이다. 도둑이 훔치러 왔다. 나쁜 도둑이다. 아이러니입니다. 정숙희는 진짜 도둑이 누군지 모릅니다. 자신에게서 아이를 빼앗아간 그 도둑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말로는 정확하게 가리켰습니다. 도둑이 맞습니다. 최화영은 정말 도둑입니다. 아이를 훔치고 삶을 훔치고 목숨을 훔친 도둑. 최화영은 아무것도 못 찾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장미 휴대폰에서 자신과의 통화 기록을 발견할 강백호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강백호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그는 오장미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장미가 진짜 오장미가 아닙니다. 마서린이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고 오장미가 마서린 행세를 하며 복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백호는 이 모든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53회에서 한 가지 더 강백호는 병원에서 진홍주와 마주칩니다. 진홍주는 염산월의 딸이고 드림호텔 직원이며 강백호를 짝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진홍주는 백호에게 명함을 건네며 접근합니다. 백호는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둡니다. 진홍주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자 계속 철벽이네.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으니 다른 여자한테 눈길도 안 돌리겠지. 두고 봐. 반드시 나한테 넘어오게 만들 테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진홍주가 말한 식물인간은 마서린입니다. 강백호가 간호하는 오장미는 사실 쌍둥이 언니인 마서린이 아니라 진짜 오장미가 마서린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 복잡한 구조가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진홍주는 이 쌍둥이 교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채로 끼어드는 걸까요? 강백호 역시 담당 변호사로 오태평과 함께 최화영 사무실을 찾아와 마 실장님과 만나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백호는 이미 무언가 낌새를 채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진실에서 한참 멀리 있는 걸까요? 최화영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녀의 겉모습과 속내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겉모습 우아한 호텔 대표, 조신한 며느리, 헌신적인 어머니, 속내 원하는 것은 뺏어서라도 갖는 여자. 마 회장 앞에서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입니다. 돌아서면 저 여우 같은 노인네, 방심할 수 없다고 혼잣말을 합니다. 설인에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엄마입니다. 하지만 그 설인이 자신의 생명줄이라는 계산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설인을 잃는 순간 자신도 마 회장 집안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압니다. 오장미에게 그녀는 점잖은 기업 대표처럼 접근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목을 조르는 상상을 합니다. 이 여자의 가장 무서운 점은 죄책감이 없다는 겁니다. 오장미가 왜 우리 아빠를 죽게 했냐고 물을 때 최화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혼자 짓는 게 아니야.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대사가 최화영의 심리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자신이 한 짓이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 탓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인물이 가장 위험합니다. 죄책감이 없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오장미는 어떤 인물입니까? 겉모습 마설인 행세를 하는 재벌가에 스며든 침투자. 속내 아버지의 죽음에 복수하려는 딸. 그리고 엄마를 지키려는 자식. 오장미는 최화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아빠를 죽였으니까 당신도 죽어야 돼. 너도 똑같이 죽어. 그런데 오장미가 진짜 최화영을 죽이려 할까요? 아닙니다. 오장미는 전략가입니다. 무작정 달려들지 않습니다. 마 회장을 이용하고 최화영의 약점을 파고들고 증거를 찾습니다. 설인이가 숨겨놓은 증거를 얼른 찾아야 돼. 그래야 최화영을 빨리 끝장낼 수 있어. 오장미에게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작전입니다. 분노는 연료이지만 그 연료를 쓸 때와 참을 때를 압니다. 이 53회에서 오장미가 최화영의 방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집으로 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화영이 잠들었을 때 자신이 그 방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최화영이 먼저 움직이게 놔두는 겁니다. 오장미는 기다릴 줄 아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가장 무서운 복수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최화영이 반찬 가게까지 직접 간 이유가 정말 오장미 휴대폰 때문만이었을까요? 최화영이 그 집을 찾아간 건 단순한 증거인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장미의 가족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려 했던 게 아닐까요? 정숙희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 했던 게 아닐까요? 두 번째 질문. 강백호가 오장미 휴대폰을 먼저 가져간 것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오장미가 강백호를 이용해 휴대폰을 지킨 것일까요? 오장미가 강백호에게 명시적으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강백호가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하도록 상황을 유도한 것 아닐까요? 세 번째 질문. 마 회장은 정말 최화영 편일까요? 마 회장은 이번에 오장미의 말을 듣고 최화영에게 즉시 연락을 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마 회장이 최화영 대신 손녀 설인을 선택하는 순간은 언제 올까요? 그때 최화영은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질문. 이강혁은 정말 최화영에게 충성하고 있는 걸까요? 이강혁은 최화영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충성은 다릅니다. 오복길의 죽음을 지시받아 실행했을 때 이강혁의 내면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53회 이강혁의 표정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그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드라마는 어디로 향할까요? 첫 번째 가능성. 강백호가 진짜 오장미를 발견합니다. 입원해 있는 마설인이 실제로는 오장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순간 강백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최화영과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오장미의 복수를 조용히 돕는 역할로 남을 것인가. 두 번째 가능성. 마 회장이 쌍둥이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최화영이 30년 전 아이를 훔쳤다는 사실, 오복기를 죽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마 회장이 최화영을 보호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 순간 채화영의 모든 권력 기반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 가능성. 이강혁이 이탈합니다. 채화영을 향한 사랑이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혹은 오장미에게 설득당하는 순간, 이강혁이 증인이 되면 채화영은 법정에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가능성. 채화영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장미가 마 회장에게 쌍둥이 사실을 직접 폭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방이 채화영의 30년을 한순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채화영은 무너집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오장미가 얼마나 다치느냐입니다. 그리고 강백호가 그 순간 곁에 있을 수 있느냐입니다. 채화영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아버지의 죽음을 내 탓이라고 직접 말했고 마 회장을 이용해 채화영의 손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이 싸움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걸 압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한 고통, 우리 아빠 목숨까지 딱 갚아줄 거야. 이 말이 그냥 분노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오장미의 복수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의 집안에 이미 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드라마의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첫 번째 남자 53회 리뷰였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화 리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